어서 오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82살 심장 전문의 박영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아찔한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정확하게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는 흔히 영화에서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극적인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곤 하죠. 마치 속삭이듯 우리 몸의 이상을 알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임 후에는 3년째 여러분과 함께하며 시니어 건강 강좌를 이어오고 있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평생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홀로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 1분 안에 여러분의 생존율을 3배나 높일 수 있는 비법 응급처치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오직 45년의 현장 경험이 있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방법이니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무료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5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도 생존 확률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으니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먼저 작은 속삭임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 첫째, 가슴 중앙이 짓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큰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체했나?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왼쪽 팔과 어깨 그리고 턱으로 퍼지는 묘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주로 몸의 한쪽에, 특히 왼쪽에 더 많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69살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 아래쪽에서 뭔가 조여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을 급하게 먹어서 체한 건가 싶었지만 이내 손에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셨죠? 다행히 김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제가 했던 강연을 기억하고 바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그의 생명을 지킨 결정적인 순간이 된 셈이죠.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증상들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가슴이 턱 막힌 듯한 숨 가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없던 증상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넷째,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메스꺼움 그리고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높은 언덕을 힘겹게 오른 것처럼 숨이 차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이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심장마비, 혼자 있을 때 생존율을 높이는 7단계 행동법. 다음으로는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7단계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살리면서 직접 검증하고 확인한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많은 어르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십시오.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78살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즐겁게 일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하여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즉시 하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규칙입니다.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평소 드시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시고 없다면 아스피린 한 알을 천천히 씹으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좋지만 장에서 녹는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혈액에 더 빨리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이 굳어 혈관을 막는 것을 방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응급처치제 역할을 합니다. 72살 김철수 어르신은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갑자기 심장 통증이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셨죠? 제가 나중에 검사해보니 그 아스피린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무려 40%나 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선생님, 저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라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복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셋째, 당황하지 말고 119에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주소는 하고 또박또박 그리고 가능한 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진료했던 서울 노원구의 이정희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어르신이 119의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들이 10분이나 더 헤매는 바람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답니다. 짧은 시간도 생사를 가르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주소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가족한테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 상황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현관문을 열어두고 가능하다면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비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곤 하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하고 그 몇 초, 몇 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81살 정기철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오자마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문에 붙여두셨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문이 잠겨 구급대원이 지체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째, 완전히 눕지 말고 비스듬히 몸을 지지하고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완전히 눕는 것보다 45도 정도 상체를 세워 기대 앉는 자세가 심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다리를 살짝 올려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9살 최영순 어르신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나중에 담당 의사가 그 자세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혹 그냥 똑바로 누워 있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바로 누우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지고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전화통화 대신 문자로 짧고 굵게 알리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많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락 방식이 핵심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긴장감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7살 박종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오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이명자 어르신은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덕분에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 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 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몇 번의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미리 지정해 둔 가족에게 현재 위치와 함께 위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 꼭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세요. 4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정한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차분하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80살 최병철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꾸준히 따랐고 나중에 의사가 이 호흡법 덕분에 심장 손상을 30%나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이렇게 하면 호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장마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장이 위급할 때 무리한 움직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 45년 의사 생활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75살 정태영 어르신은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나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시는 81살 김명자 어르신은 가슴 압박을 느꼈지만 제가 알려드린 조언을 기억해 안락 의자에 조용히 기대며 도움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안정된 자세 하나가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선생님, 병원이 가까우면 그냥 직접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운전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굳이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살 박영수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져 더 위험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를 꼭 알려드리세요.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4가지 지혜로운 준비 습관. 첫째, 현관문은 언제든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시고 비상시에 구조대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현관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7살 최영자 어르신은 현관문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두셨답니다. 실제로 어르신이 쓰러지셨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하고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십시오. 스마트폰이라면 버튼을 몇 번만 눌러도 자동으로 119와 미리 지정해둔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2살 김정수 어르신은 휴대폰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셋째, 휴대폰 잠금 화면에 여러분의 의료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두십시오. 혈액형, 현재 복용 중인 약, 혹시 모를 알레르기 정보,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위급할수록 정보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45년 의사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살 박수님 어르신은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두셨답니다. 그 안에는 비상용 아스피린과 함께 심장마비 의심 시 첫째, 아스피린 씹기, 둘째, 119에 전화하기, 셋째, 문 열어두기라고 적힌 카드,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셨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적힌 지시에 따라 즉시 행동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치가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준비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으로는 가슴 압박감, 왼팔과 턱으로 번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감, 식은땀, 숨 가쁨이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의 7단계 생존 행동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 둘째, 아스피린을 천천히 씹는 것. 셋째, 119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 넷째,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 다섯째, 비스듬히 기대앉는 것. 여섯째, 짧은 문자로 연락을 남기는 것. 마지막 7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 둘째, 휴대폰 응급 설정을 해두는 것.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표시하는 것. 마지막 넷째,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마비는 마치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 45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공유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심장 지키겠습니다 또는 7단계 행동법 기억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십시오.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소리 내어 연습해 보십시오.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2살 심장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심장마비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